오늘 이 시간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또 가상화폐 가격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시장을 약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우리 증시에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 기대감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다소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네. 플러스 나는 그룹,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딱 나온 그 데이터를 보고요. 네. 느낀 게 하나그룹 다행이다. 살아났다. 하나그룹. 네, 방산이 많으니까. 미사일 주권 네. 또 회복한 거. 또 하나는 대만하고 북한의 빅딜이 있었나? 대만하고 북한이요? 예. 어, 그래갖고 예. 4월 달부터 파생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나왔는데 네. 이제 그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지금 뭐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3자 보이면 3천만 원대는 사도 되는데 이제는 한 5,500에서 6천만 원이 저항이 될 것 같고 아직도 네. 계속 전 하락 추세로 봅니다. 아, 추세가. 그러니까 대반등 네. 나올 때 잘 트레이딩 하시고요. 오히려 이 우리 한반도 중심으로 아주 큰 변화의 그 회오리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항상 시장을 그 이 경제적인 렌즈의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또 그 글로벌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보십시오. 제가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렸을 겁니다. 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게 그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글로벌 파워 시프트 해갖고 전체적인 변화에서 여러분들 뭐 그림이 안 나오나 보네요. 네,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네요. 예, 그러면 말로 그냥 일단 말로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설명을 예.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오네요. 아, 지금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 제가 이제 전선이 대만으로 빠져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대만과 일본은 제가 그 숏을 매도를 치십시오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베트남과 중국으로 돈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한국이 굉장히 좀 불확실했는데 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딱 나오는 데이터 보고 어느 정도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4월 15일부터 그 단동에서 북한으로 원조 물자가 멈춘 겁니다. 오, 왜 멈췄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2 공식. 네. 이게 뭐냐면 하나의 중국입니다. 하나의 중국.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차잉한 총리가 2016년부터 두 번 지금 그러니까 총통에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럼 중국의 모든 힘은 2024년 1월 달에 다음 총통은 친중파로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 같다라는 또 그 네. 반대는 요번에 뭔가 대만으로 전선을 앞세워 갖고 뭔가 여기서 뭔가 중국의 에너지를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작용 반작이 여기서 충돌이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 한국이 여기서 싹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헤지펀드라든지 그 이 ETF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네. 주는 것 같아요. 무슨 사인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인데 바로 북한에서 얘기가 안 나와요. 맞아요. 네. 저는 곧 대화할 것 같습니다. 북미 간이요? 북미 간뿐만 아니라 예. 우리하고도.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는 북한도 지금 그 고난의 행군이한 빅데이터가 예. 저는 솔직히 끔찍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드러나지 물자라든지 원조 에너지는 통치 에너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중국에서 이 맡겼다는 얘기는 네. 이거는 보이지 않게 북한 입장으로서는 다른 쪽에서 또 루트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미사일 쏜 게 3월 25일이고요. 4월 15일이 이제 태양절에서 여러분들 4월 17일 이 바이든 스가 미일 정상회담 이 이후부터 뭔가 바람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우리 시장 파생판에서 기술주 삼성전자 올렸다가 죽이는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변화의 바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44조 투자 미국 기업 숏입니다. 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인데요. 예. 그런데 중국의 갑질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사실. 예, 예. 그냥 한 1년 정도는 우리 롯데그룹
그 성주 골프장 네. 이후에 한알령 이런 게 나라로 가지 않고 기업으로 특화돼서 투트랙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저께 벌써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야, 그쪽 관련된 종목 기대하신 분들이 이게 뭐지 하는 뭐 삼성바이오로스 맞아요. 왜 이러지? 뭐 관련된 종목 삼성전자 왜 이러지?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서도 K자 나온 게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나 북방 물류가 저는 이래서 그동안 주도했구나라는 네. 그리고 이게 더 확산이 될 것 같고 이제 어디까지 확산이 될 거냐면 막힌 게 뚫린다 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겠다라는 그런 사이클과 그다음에 내부로 집중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GTX나 건설이나 SO 쪽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K자가 반드시 뭔가 구분이 뭔가 조금 안개가 꼈었는데 네. 어저께 딱 보고서 안개가 걷히는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년도 북경올림픽 우리는 대선 때까지 시장의 에너지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시장을 보시면서 한화그룹주에게는 좀 다소 안도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산주가 상당히 많아요. 한화그룹 밑에. 이 한화우선주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한화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게 하나우선주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종합화학 상장 속도를 빨리 내면서 이제 제가 왜 하나그룹 다행이다라고 표현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계약이요? 내년도 4월 말까지 하나그룹은 삼성그룹한테 하나종합 옛날 삼성종합 인수할 때 빅딜 할 때 그 주주 간의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군요. 아직 이행이 안 되고. 1년이 연장됐어요. 예. 금년도 4월 30일까지 뭔가 풋옵션을 행사했어야 되는데 사정상에서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삼성그룹이 보유지분 매각 시 하나그룹 우선 매수 청구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과정이 그동안에는 하나그룹이 이제 니콜라를 인수하고 하나종합화학을 나스닥에 상장해서 이 문제를 풀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니콜라 문제가 다 안 되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하나종합화학을 상장시키면서 뭔가 여기서 풀어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우주항공, 미사일 주권 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딱 급등한 종목들을 딱 보시면 이 니콜라는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거의 네. 90불에서 10분의 1 토막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마이너스 에너지였는데 어저께 하나우선주가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우선주가 그 부분 때 7월 달에 여러분들 보시면 2만 원짜리가 8만 원까지 날려쳤다가 니콜라 이슈가 있었을 때. 예, 이때 뭐 상장시키고 막 할 때 그러다가 지금 4만 원도 깼다가 어저께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저는 이게 징후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 SBI 스펙이라고 있는데 이 네. 스펙이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스펙은 뭐 이름이 바뀌겠구나. 이게 이제 스펙이 뭔가 상장 이거하고 접목시켜서 어떤 기업으로 우회 상장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미사일 주권, 하나그룹, 거버넌스, 연골고리아 에너지가 제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래서 이제 한국항공우주 다시 보자. 그러니까 네. 이런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다음 대권 주자는 달나라 보낸다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공약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우주 항공 관련된 에너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큰 에너지 우상향의 흐름이고 이게 시장에 벌써 주도주 섹터로 다시 정착을 하면서 여기에 가장 큰 틀을 받는 게 하나그룹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동안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 많이 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서서히 차익 실현을 하고 건설, 건자재라든지 그동안 못 갔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자. K자, 극심한 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종목 내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제 추가되는 또 상승 가능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 사실상 투자하는 기업들은 그 중국의 마이너스 에너지에 제재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노동력을 미국 노동력보다는 자동화 노동력으로 많이 갈 것 같거든요. 미국의 특성상.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요새 플랫폼하고 저는 원격 진료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원격 진료, 재생의학, 플랫폼, 스마트 팩토리 이 단어를 제가 새롭게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인지가 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금년 말까지 네. 시가상위 우리 코스피 대표되는 한 20개 종목 매매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삼박, 카카오, 현대차 이거 다들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거 한국전력으로 이동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네, 요즘 좀 올라오고 있어요. 오히려 KT는 이미 많이 올랐고요. 네. 2만 1,000원, 2,000원짜리가 지금 3만 1,000원이니까 저는 이게 5만 원, 한국전력도 4, 5만 원. 그래서 저는 이쪽 섹터 KT, 한국전력, 현대건설, 건설주, GS건설, DLNC,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요새 코웨이가 6만 3,000원짜리가 8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이러한 이게 다 연골고리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이제 농심.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상위 랭킹 안에는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금년은 이 파생의 이 시가상위 20개는 롱숏에 이용당할 것 같고 특히 네.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KT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에너지가 다르죠. 에너지 요즘 좋아요. 예, 우상향 에너지. 그냥 시장에 순응하자고요. 한국전력이 그동안 조정했다. 어저께 한미 정상회담 나오고 나서 이게 딱 장대 양봉을 나옵니다. 저는 이게 이제 3만 원을 돌파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저는 북방 물류하고도 연결이 되고 석탄하고도 연결되고 부산, 원산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끔 합니다. 이러한 단어의 미래지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코웨이 그래프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갑작스럽게 좋아졌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곧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넷마블 그리고 방탄소년단 네.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와 끌개가 된 것들 그리고 요새 보시면 정수기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 공기청정기 잘 나왔더라고요. 예, 그 에너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을 여러분들 구획화시키는 게 어떻겠나라고 강조해 드리네요. 시가상위 종목은 금년 말까지는 그냥 빡습니다.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가성비라든지 돈이 묶인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6개월 동안 삼성전자 수익률 7, 8% 보자. 그럼 끔찍하거든요. 사실 뭐 지난 6개월은 그것도 안 됐어요. 예. 오히려 하락을 했죠. 네. 근데 이제 7만 5천 원과 8천 원은 하단일 것 같고요. 8만 3천 원, 8만 5천 원을 금년 말까지 본다면 이 가성비에 오히려 다른 종목을 오히려 아까 얘기한 종목들 중에서 건설, 건자재 쪽에 아직 안 간 거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도시 재생 이런 종목들 중에 중저가 옐로칩이나 블루칩에서 못 간 게 많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 이제는 KT보다는 한국전력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이 반도체 이런 걸 많이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거 그런데 안 갔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저는 이게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거로 봤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딱 보고 계속 지속 부진할 것이다. 아니 중국의 갑질이 시작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게 그 미중 간에 이게 대만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네. 뭐랄까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거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아시아계 ETF 펀드라면 거기 계속 숏을 치게끔 만드는 원동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연기금 매수나 뭔가 변화. 그래서 언제 변화를 하면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5일 동안 삼성전자 사는 파동 나올 때 그때 시각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한테 물어볼래요. 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5일 동안 매수 에너지 아직도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한테 물어보겠고 또 이제 저는 이 자동차를 좀 기대했었거든요. 이제 네. 현대모비스가 가격을 들어왔거든요. 예. 그런데 어저께 딱 보고 7월 말 실적까지 확인하고 후퇴 이런 조금 전략. 더 기다려야 되겠다. 예,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 할 거 없이 이제부터 여기는 ETF 펀드에 숏이 좀 더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상단은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는 30만 원 잡고 26만 원 잡고 요게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 4분기 실적이 쇼크 나올 때 사겠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차량 반도체 또 여러 가지 노이즈들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조금 중국 시장을 기대했는데 이게 또 미국 시장은 이미 뭐 진출하고 공장 지니까 미국 시장이나 그리고 내수 시장, 중국 시장, 유럽 시장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플러스 알파를 좀 기대했으면 그게 좀 마이너스로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도 본다면 26만 원과 30만 원의 가두리. 오히려 현대건설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그동안 좀 매도해갖고 요건 좀 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다시 에너지가 이제 이쪽으로 더 집중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GTX-C가 이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 오히려 요 세 가지 주도주가 시장을 대형주에서는 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가상위 30배 안에는 오히려 포스코가 더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것들. 그래서 당분간 55,000원을 저항으로 봤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 속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SOC라든지 GTX라든지 이런 게 발동을 좀 더 속도를 내나 보겠고 거기에 현대건설, GS건설과 시멘트 이제 시멘트 철강은 넘어갔으니까 네. 시멘트 쪽을 좀 주도적으로 보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시장은 여러분들이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 이게 차별화가 극심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을 철저히 구조화시켜서 대응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뭐 44조 원 미국 내 투자를 단행했는데 그중에서 뭐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반도체주에 대해서 특별한 모멘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모멘텀이 되길 바랬거든요. 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양쪽에 샌드위치를 끼는 과정이 1년 동안 작동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위에 삼성그룹은 이제 오히려 거버넌스의 법률 리스크로 중심이 이동하나 보겠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이슈가 이제 어떤 속도로 나오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요 수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12월 7일부터 계속 봤는데 요게 빨간색 오일 언제 나오나 한번 그때까지는 이 시각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선을 그어보거든요. 삼성전자하고 DB하이텍을 놓고 계속 하는데 DB하이텍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흘러내려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요번에 83,000원과 78,000원에서 박스에 갇혀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 2, 4분기 7월 말까지 최종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집중했던 주도주의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그 원격 진료 그리고 대만의 북한의 빅딜에서 물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전략을 차별화시키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시장이 보여주는 데이터에서 그 전략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